안녕하세요. 오늘은 평가제 기준에 맞는 총평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쓰는 발달 총평 혹은 학기 말 평가, 발달 수준 평가 이러한 이름으로 작성하는 게 평가제 기준에서는 총평이라고 부르는 서류인데요. 총평은 몇 번을 작성해야 하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이번 시간에 다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총평은 평가제 기준에서 2회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간 2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보통 1학기 때 마무리하고 8월에 한 번 쓰고 2학기를 마무리하고 2월에 쓰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면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쓰기 때문에 연 2회가 충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2번을 쓰면 되는데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7월 달에 쓰고 1월 달에 쓴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왜 우리 2월에 서류 마무리하고 묶으려면 좀 정신없고 바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월에 서류 쓰고 마무리하려고 총평을 조금 빨리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연 2회지만 어린이집에 따라서 1년에 3번을 쓰기도 하고 4개월에 한 번씩 쓰기도 하고 이렇게 조절은 가능하다. 다만 평가제에서 N평점을 받지 않으려면 1년에 2번 이상은 꼭 써야 한다라는 기준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평 작성을 사실 매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이 많이 가는 서류는 아니에요. 관찰일지나 보육일지처럼.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평가제 기준에 맞춰서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요. 평가제 기준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이 보여지도록 발달 총평을 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들 있죠. 신체운동, 건강, 자연탐구, 예술경험 이런 영역이 보여지도록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내용이 총평을 쓰실 때 선생님들이 많은 서류들을 제가 피드백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 단순히 그 내용이 아이가 이 기능 이 발달 단계의 이 경험을 수행하였는가, 수행하지 못하였는가 이런 체크리스트의 내용처럼 좀 간략하게 기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지표에서는 총평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해서 기록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이 아이가 이 행동, 이 경험을 수행했는가, 할 수 있는가,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판단하는 서류가 아니라 1년에 우리가 2번 정도 쓸 때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이렇게 쓰잖아요. 1학기 동안 변해온 모습을 총평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2학기에 변해온 모습을 2학기 총평 때 쓰고 2학기 총평 때는 1학기 총평을 또 토대로 1년간의 변화나 1년간의 이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기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총평입니다. 그리고 입소 후 6개월이 경과한 아이들만 이 총평을 체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겨요. 11월 달에 관찰자가 오는 평가제 날인데 저희 어린이집에 7월 달에 중간 입소한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를 발달 총평을 써야 할까요? 이런 부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7월에 입소했기 때문에 보통 8월 달에 1학기 총평을 쓰잖아요. 그때 이 아이를 한 달 관찰하고 총평을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물어보시는데 지표에서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총평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총평이라는 건 이 아이를 적어도 5개월, 6개월 정도 지켜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의 특성과 변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게 총평의 원래 본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한 달 관찰하고 총평을 쓴다는 건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 내용이 제대로 잘 작성되어지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총평은 6개월 이상 중간 입소한 아이라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평을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좀 잘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의 특성과 변화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머리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어도 실제로 작성을 할 때 그 한 문장 한 문장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은 또 글짓기 실력
이기 때문에 잘 안 써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렇게 표준보육 과정, 누리 과정 범주 있죠. 범주를 펼쳐 놓으시고 그 범주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안에 읽어보시면 이 연령에 이 영역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그리고 마땅히 경험해야 할 만한 내용으로 범주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 우리 반의 아이가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떤 변화가 생겼었는지가 머릿속에 그때부터는 떠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막연히 혼자 생각하는 거랑 이 범주를 보면서 우리 찬이가 이렇게 했던가? 우리 찬이가 옛날에는 이거 못했는데 요즘엔 잘하더라? 라는 부분이 이 범주를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기에 맞는 내용을 써보는데요. 제가 조금 예시를 한번 적어 와봤어요. 신체 운동 건강에서 이 아이의 특성과 변화를 적는 부분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신체 운동 건강에 도구를 활용해서 소근육 놀이를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3월 달에 등원했을 때부터 이 1학기 관찰 총평을 쓰는 8월 달 지금까지 꾸준히 이 놀이를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꾸준히 좋아하고 즐겨하는 아이만의 특성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 도구를 활용한 소근육 활동과 놀이를 즐겨한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변화한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범주를 보면서 처음에 3월 달에 왔을 때는 바깥 놀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좀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좀 낯도 가리고 조금 더 밖에 가면 좀 불안해하거나 이제 아이가 좀 움츠려드는 성향이 있었는데 3월 달에 그런 친구가 4월, 5월, 6월, 7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극적으로 변하고 또 선생님과 친구들과 관계도 안정적으로 맺으면서 아이가 이제 좀 더 많이 활동적으로 변하고 잘 노는 모습을 관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 시점에서 이 아이가 바깥 놀이를 신체 활동을 즐긴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3월부터 현재 시점인 8월까지 이런 모습이 변화하였다라고 쓰는 지표에서 말하는 변화의 정도에 대해서 기록해라 라는 부분을 적용해서 써보자면 바깥놀이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꾸준히 바깥놀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현재는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더라 라는 내용을 적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좀 변하지 않는 꾸준한 행동 특성이나 모습은 이렇게 간략하게 한 줄로 특성을 적어볼 수 있지만 이 아이가 분명히 변화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특히 영아나 영영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사이만으로도 아이들이 정말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요. 말 못했던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한다든지 3월 달에는 전혀 못 걸었던 친구가 8월 달 총평을 쓰는 시기에는 잡고 일어나고 걷고 뛰기까지 하는 굉장히 빠른 발달의 변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총평을 쓰는 시기에는 이렇게 변화의 정도에 대해서 써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아이는 처음에 등원했을 때부터 그리고 꾸준히 보여지는 영아의 모습은 선생님이 얘기하면 좀 집중해서 듣고 자기도 말하진 못하지만 말소리를 잘 내어보는 거예요. 옹알옹알 하기도 하고 뭐 비슷하게 말도 해보는 등 그런 특성을 보였어요. 이건 단기간 내에 변화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런 모습이 다소 잘 안 보였거나 아니면 좀 싫어했거나 어려워했던 것들이 1학기가 지난 이 총평을 쓰는 시기에는 잘 수행하고 좋아하게 변화한 것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끼적이기 활동을 통해서 원래는 아이들의 소근육 힘이 좀 부족할 때는 잘 끼적이지 못하고 잘 끼적여지지 않으니까 또 흥미도 바로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랬는데 이 반년 사이에 친구들이 끼적이는 것도 모방하고 선생님이 보여주는 모델링을 통해서 자기도 끼적여보고 또 여러 가지 도구도 사용을 해보면서 끼적이기를 잘 하게 된 거예요. 잘 하게 되면 또 재미있어 하고 재미있어 하면 또 꾸준히 그 놀이에 집중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끼적이기 놀이를 굉장히 즐겨하게 됐다라는 내용을 써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달 총평에는 이 아이의 특성 그리고 변화한 모습을 함께 기록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총평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학기 총평을 잘 작성을 해주시면 나중에 2학기
2학기 때 2학기 총평을 쓸 때는 1학기 총평과 2학기 기간 동안 쓴 관찰 일지를 펴놓고 그걸 또 다시 읽어보면서 2학기 총평을 정리해서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선생님들이 실제로 평가제 받았던 총평의 예시와 제가 총평을 쓸 때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쓰기가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양한 예시를 올려두었으니까 카페 선생님들은 다운받아서 활용을 해보시면 총평 작성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